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는 그랜드 서클 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코스 투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라스베가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랜드 캐년, 세도나, 페이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는 순서는 조금 달라져도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모뉴멘트 밸리에서 멋진 해돋이를 보실 수 있고, 미국 내에 있는 선사 유적지, 인디안 유적지를 볼 수 있는 메사베르데를 거쳐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품인 아치를 볼 수 있는 아치스, 그리고 그랜드 캐년보다 더 넓은 캐년이 펼쳐지고 있는 캐년랜드를 지납니다. 그리고 캐피털 리프를 가볍게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탑도리를 할 수 있는 브라이스 캐년을 들리고 거대한 설악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언 캐년을 거쳐 라스베가스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6박 7일 일정이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반대로 돌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향은 이쪽으로 도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후버댐을 보시려면 낮에 가시는 것이 좋거든요. 물론 저녁 9시까지 볼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후버댐 위를 걷는 것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세요. 추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 체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 빌리지까지는 4시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후버댐과 스카이워크를 걷고 가시게 되면 아마 노을 지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텔로프 캐년, 여기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도나, 요 일정은 뒤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뉴멘트 밸리로 이동하셔서 시간대에 맞춰서 오프로드 투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무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 해돋이를 보시고 그리고 오프로드 투어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메사베르데로 이동하셔서 투어를 하시고 모압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길어 보이지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치스는 트레킹 코스가 많아요. 많이 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날은 운전보다는 트레킹이고요. 그런 다음에 드라이브 코스가 좀 많고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 캐년을 본 다음에 라스베가스까지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운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중식은 피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과일과 빵, 샌드위치 거리들 등등등을 충분히 사갖고 움직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주로 조식 뷔페가 나오는 곳으로 하시면 아침에 덜 부산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저녁은 미국산 소고기를 사서 맛있게 드시는 조리식을 추천드립니다. 첫날은 후버댐 내부 투어까지 가능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어 시간은 9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일찍 가셔서 후버댐 위를 걷고 그리고 9시부터 내부 투어를 하시면서 트랜스포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 여기도 비용이 좀 되긴 합니다만 한 번쯤은 추천드려 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헬기가 뜨고요. 헬기를 통해서 콜로라도 강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텔로프 캐년은 6개월 전에 예약하셔야지 골든타임에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그렇지만 골든타임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감동을 느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중개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래 링크를 몇 개 걸어 둘게요. 거기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거기가 도매입니다. 실제로 투어를 하는 곳이에요. 골든타임이 한 20% 더 비싼데 그건 감안하시고요. 어퍼하고 로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퍼를 가십시오. 자세한 것은 엔텔로프 캐년 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슈밴드와 레이크 파웰을 구경하시면 알찬 시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도나, 정말 트레킹하기 좋고요. 험한 트레킹 코스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보이는 채플은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종교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내부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숙소 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프래그스텝이라는 곳에 숙소를 잡으시고 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3박까지도 한 숙소에서 가능합니다. 모뉴멘트 밸리는 해돋이를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뷰 호텔이 제일 좋은데 여기도 6개월 전엔 예약해야지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원이 좀 많을 때는 옆에 있는 랏쥐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렌트를 하실 때 사륜구동을 빌리시게 되면 오프로드 투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바닥이 닿아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인디언 투어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그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흥정을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모뉴멘트 밸리 편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메사베르데 충분히 볼만한 시간이 되실 거고요. 제가 메사베르데 편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치스는 트레킹입니다. 아치스 편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일차는 캐년랜드 가볍게 드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캐피톨 리프 역시 드라이브 코스로 적당합니다. 다음날 브라이스 캐년 트레킹 여기는 꼭 길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캐년은 거대한 설악산 느낌이긴 한데 미국을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6박 7일의 긴 코스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3박 4일 코스를 추천드려 봅니다. 첫날은 그랜드 캐년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동일하고요. 세도나 코스를 빼고 엔털롭 캐년과 그리고 모뉴멘트를 보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메사베르덴 뺐습니다. 그리고 아치스는 추천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브라이스 캐년을 거쳐서 돌아오는 이런 3박 4일 코스도 추천할 만합니다. 운전은 첫날과 마지막 날이 조금 많아요. 4-5시간 이상 운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감안하시고요. 더 시간이 없으신 분 1박 2일 코스입니다. 이때는 방향을 뒤집어서 움직입니다.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트 캐년을 보시고 그리고 페이지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엔터룹 캐년을 보시고 그랜드 캐년에서 노을 지는 걸 보신 다음에 4-5시간을 운전해서 라스베가스로 들어오시는 코스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되면 후버댐은 그냥 야경만 보시는 정도가 될 겁니다. 후버댐은 라스베가스에서 가깝기 때문에 별도로 3-4시간 정도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라스베가스에서 왕복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후버댐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딱 하루만 풀로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후버댐을 거쳐서 스카이워크를 보시고 그랜드 캐년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대신에 운전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운전만 11시간 가까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운전수가 충분히 많고 알차게 시간을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스도 추천드려 봅니다. 반나절 만에 정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경비행기와 헬기와 배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투어는 호텔로 셔틀버스가 옵니다. 라스베가스 인근의 작은 공항으로 우리를 모시고 가고요. 거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후버댐 위를 날아갑니다. 웨스트 옐로스톤의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착륙을 한 다음에 헬기를 타고 콜로라도 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배를 타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뱃놀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엔털롭 캐년까지 가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만으로도 거의 돈 100만 원입니다. 돈으로 승부하실 분들은 풀 패키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 봅니다. 이상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는 그랜드 서클 투어 코스를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